노년에 이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어쩌다 고생이 없겠는가. 삶의 철학으로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면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노년에는 편안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식과 손주가 곁에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할 것들을 여전히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내가 옳다는 마음을 너무 크게 붙들고 한 걸음만 물러서면 집안이 편해질 일을 끝내 물러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손에서 놓지 않지만 그 돈으로 건강을 사고 마음의 짐을 덜고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내는 법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부장적 습관을 붙들고 허영 섞인 체면을 놓지 못하며 듣기보다 말하기를 고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시작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원망과 분노를 끝까지 품고 살아갑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남은 세월을 가볍게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진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이미 기다려주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노년에 이 8가지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살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있다면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단 하나만 제대로 내려놓아도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자아를 붙들수록 외로움은 커진다. 이상한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세상 이치를 더 알아야 하고 더 쉽게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늙을수록 자아가 더 커집니다. 너무 커져서 아무도 조언하지 못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못하며 결국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처음에는 정당한 자존심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애써왔고 한때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말 한마디면 모두가 따르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집과 보수성, 과도한 자의식으로 바뀝니다. 자아가 지나치게 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손주가 인사를 늦게 했다든지, 누군가 식습관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말해도 날 무시하나?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조언 한마디가 칼날이 되고 관점의 차이가 냉전이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집니다. 자식과 손주의 말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노인은 스스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행복은 작아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걸음 물러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가족이 곁에 오지 않으려 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자신의 잔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옛말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강해지고 사람은 자기를 이기기에 무적이 된다라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큰 자아는 결국 가족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벽 뒤에 오래 머물수록 더 차갑고 더 외롭고 더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여러분이라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품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스러운 자아에 매달리고 있는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깨어남입니다. 그것이 자식과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고 억울함 속에서 살지 않는 길이며 진짜 평온한 노년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한마디,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양보, 진심으로 한 번 들어주는 태도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곁에 남아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절약을 붙들면 평생 고생하고도 끝내 가난처럼 산다. 돈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약값과 병원비, 자립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슬픈 역설이 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놓고도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너무 꽉 쥐고 한 푼도 쓰지 못해 결국 자기 돈 속에서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을 부적처럼 붙들고 보기만 할 뿐 손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단박하게 먹다가 영양이 부족해 건강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파도 돈 들까봐 병원에 늦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선풍기는 오래돼 삐걱거리고 침대나 매트는 꺼져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몰라. 혹시 입원이라도 길어지면? 자식이 실패하면? 그래서 늘 미리 걱정 속에 살며 준비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스스로 조여옵니다. 하지만 돈은 금고에 모셔두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고 기쁨이 줄어드는 말년에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평생 아껴 모았는데 결국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돈 때문에 자식끼리 다투고 형제가 갈라져 노인의 말년이 더 괴로워집니다. 유언장을 쓰기도 전에 재산 분배를 은근히 꺼내 불안을 키우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움켜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안을 주기는커녕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옛말에 돈은 물과 같아서 잘 흐르면 열매를 맺고 잘못 흐르면 복까지 쓸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돈은 씨앗을 뿌려놓고 절대 싹 트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누웠을 때 돈은 남아도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돈의 가치는 필요한 때, 필요한 방식으로 쓸 때 생깁니다. 노년은 돈으로 편안함을 사고, 치료의 주도권을 사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하며 정을 붙이고, 짧은 여행으로 못해본 경험을 해보는 시기입니다.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너무 꽉 쥐느라 스스로 고통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쓰지 못하는 절약은 무거운 돌덩이를 몸에 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즐겁지도, 건강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넉넉함은 돈이 많은 데서가 아니라 쓸 때 쓸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가부장적 통제를 놓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온 가족이 지친다. 어떤 어르신은 평생 집안의 주인이었기에 늙어서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법부터 집안 꾸미기, 결혼과 출산, 손주 교육까지 모든 일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최종 결정을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세상 경험이 많다. 나는 다 안다. 젊은 것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가족의 지휘자를 자처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꾸중을 듣고 며느리가 40이 넘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검열받습니다.
손주가 조금만 장난쳐도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 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망가질까 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통제 때문에 집안이 더 뒤틀립니다. 자식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못해 속이 쌓이고 손주는 눈치를 보느라 말이 줄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워집니다. 단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물러설 때 물러서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고요. 인생이 이미 석양으로 들어섰는데도 권위를 끝까지 붙들면 존경을 얻는 게 아니라 거리만 생깁니다. 모든 세대는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노인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자립성을 잃고 손주는 자기 나이에 맞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권력을 놓지 못해 부모가 목소리를 잃고 부부 갈등이 생기고 손주들까지 편을 나눠 모두가 지칩니다. 그게 정말 따뜻한 집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일까요? 가장 귀한 것은 통찰입니다. 세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해입니다. 어르신의 역할은 지시가 아니라 지원이고 명령이 아니라 평온함과 너그러움으로 전하는 영향력입니다. 가부장적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리자에서 전승자로 바뀌는 일입니다. 자식과 손주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옆에 서는 것. 명령 대신 조언, 말하기 대신 경청을 택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되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한 뿌리로요. 당신이 덜 통제할수록 자식과 손주는 더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통제를 멈추면 집안 공기는 가벼워지고 그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진짜로 쉴 수 있습니다. 텅 빈 체면을 붙들면 끝까지 연기하느라 지친다. 체면은 인격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진짜 품격인지 허영으로 만든 껍데기인지에 따라 체면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가볍고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체면 때문에 더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못합니다. 늘 엄격하고 단단한 척하지만 속은 외로움과 상처로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가난한데도 부유한 척하며 밖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에서는 간장물에 밥을 비벼 먹기도 합니다. 아픈데도 자식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늙고 귀찮은 존재로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만들었어도 풀지 못합니다. 체면이 깎일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금칠한 새 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밖은 번듯하지만 안은 답답합니다. 매일이 연기이고 말 한마디가 계산이며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불편한 틀에 끼워 맞추는 일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가볍고 거짓되게 살면 무겁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텅 빈 체면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슬플 때 울지 못하게 하며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조금 도와줘라는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품격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연결을 막는 거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내가 먼저 수결하는 마음 때문에 금이 갈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오해였다, 나 좀 도와줘 라는 한 문장을 못해서 고통 속에 살까요? 노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체면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정, 건강, 그리고 평안입니다. 늙고 약해졌음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을 아는 지혜입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것은 품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황혼에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겉모습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소박함과 연약함까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말은 많고 듣기는 적은 습관을 붙들면 충고가 아니라 강요가 된다. 노년은 느리게 살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감해야 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거의 듣지 않는 습관에 갇힙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하고, TV를 보며 말하고, 다른 사람이 바쁠 때도 말하고, 이야기의 앞뒤를 모르면서도 참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적하고, 젊은 세대가 다르게 하면 잔소리합니다. 인생 경험, 자녀 교육, 사회 이야기까지 언제든 꺼낼 준비가 된 조언 창고를 들고 사는 듯합니다. 처음엔 자식과 손주도 존중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조언이 평가가 되고 어른이 듣지 않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는 지칩니다.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피합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말이 많고 귀가 닫히면 세대 간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어른은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라고 하고 젊은 세대는 말하면 다 부정당해라고 느낍니다. 서로 보이지만 연결되지 않는 강처럼 됩니다. 옛말에 함부로 내뱉는 말은 결국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말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이밍을 모르고 상대의 마음 상태를 보지 않고 끝없이 말하면 자식과 손주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도 너희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냐 같은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충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충고는 짐이 됩니다. 특히 바쁘게 생계를 꾸리는 자식이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손주에게 꾸짖음은 독이 되기 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적게 말해도 정확한 것이 많이 말해 미움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요. 한 번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1시간 떠드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요. 노년의 말은 지적이 아니라 받쳐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하고 사랑을 꺼내고 마음을 데워야 합니다. 가족이 당신을 따뜻하고 침착하며 이해심 있는 어른으로 기억하길 원한다면 구식 라디오처럼 누구나 끄고 싶어지는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의 말은 더 무게를 갖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의 말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때는 당신이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과 손주가 스스로 존경하고 스스로 사랑하게 됩니다. 방종한 생활을 붙들면 스스로 고된 노년의 문을 연다.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먹고 수면이 불규칙하고 운동을 멀리하고 흡연과 음주를 습관처럼 붙들고 얼마나 산다고 이제 즐겨야지. 늙어서 다이어트가 무슨 의미냐. 병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황혼기에 몸이 닳아버린 상태로 들어갑니다. 병이 달라붙고 사는 것이 견디는 것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관절과 싸우고 한 끼 식사마다 혈당, 혈압 위장을 신경 써야 하고 기침 한 번에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평안히 누려야 할 노년이 병원과 약,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 모든 시작은 작은 일이라며 방치한 생활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가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신장질환, 통풍, 심혈관 질환이 아무 과정 없이 갑자기 올까요? 건강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조용히 반영할 뿐입니다. 옛사람은 최고의 의사는 병이 오기 전에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병이 오기 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방종은 즐김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운에 맡기는 도박입니다. 반대로 절제된 식사, 가벼운 운동, 안정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가볍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방종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불면은 우울로 이어지고 영양 부족은 사고력을 둔하게 만들며 그때 사람은 더 예민하고 의심 많고 까칠해집니다. 그 결과 가족 분위기까지 답답해집니다. 현명한 삶은 병이 와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제때 자고,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가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햇살 아래 걷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수명뿐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멋진 몸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건강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몸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라며 내려놓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집처럼 이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잃고 나면 돈도 체면도 정마저도 구해주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들면 현재의 평온을 놓친다. 노년의 귀함은 옛날의 전쟁 같은 승리가 아니라 오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의 화려함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업계 최고였어. 집도 컸고, 자리도 높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했지. 두소랭, 동가른, 용깅동깅. 그들은 그 과거의 영광이 지금도 인정받아야 하고 계속 추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도 만남에서도 늘 같은 도입으로 시작됩니다. 옛날에 나는, 그때 내가 책임자였을 때는. 그 이야기는 반복되어 자식과 손주가 세세한 내용까지 외울 정도지만 어르신이 상처받을까봐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거의 빛을 붙들수록 사람은 현재에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는 잊혔다. 이젠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은 엉망이다. 그러고는 까다로워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해도 붙들고 있으면 바랜 사진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기억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 속을 거꾸로 걷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만 못하다. 요즘 손주들은 고생을 몰라
낡은 기준을 새로운 삶의 억지로 씌우며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노년의 그때 내가 라는 가정법 속에서 방황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손주의 웃음, 자식의 눈빛, 따스한 햇살이 드는 아침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을요. 옛사람은 영화도 치욕도 이슬 같고 성쇠는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소중한 선물로 가슴에 간직하되 현재를 사는 것이 과거에 대한 가장 큰 예의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와 웃음 속에서 흘려보내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대를 붙들며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평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원망과 증오를 붙들면 스스로 세상 속 지옥에 산다. 노년은 느긋해지고 가벼운 것들과 함께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삶의 짐을 내려놓아야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원망을 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해? 그들은 상처의 기억 속에서 매일을 살며 마음을 스스로 말라가게 합니다. 오래전의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이미 낡아버린 사건이 밤중에 떠올라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조용한 마루에 앉아 있으면 상처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공유하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반복 재생하고 상처를 다시 긁는 것입니다. 원망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저 사람에게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원망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정신은 지치고 건강은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병을 달고 삽니다. 마음이 늘 뜨겁고 불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쉽게 용서하고 쉽게 내려놓는 사람은 대체로 편안하고 병이 적습니다. 반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쌓인 사람은 눈빛이 흐리고 얼굴이 굽고 숨결도 무겁습니다. 누가 그들을 해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구름처럼 가볍고 물처럼 고요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붙들면 황혼이 분노와 고독의 연속이 됩니다. 가족도 가까이 오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든 지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원망은 영혼을 묶는 사슬이고 용서만이 스스로를 풀어주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편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자식의 한 번의 실수에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상처 준 말을 가슴에 박아두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바람이 가져가게 두십시오. 인생은 유한합니다. 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까요? 용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은 세월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햇빛처럼 밝게 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살만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몇 년뿐일지라도 마음이 가볍고 품이 넓고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몇 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배 한 척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야망, 체면, 원망, 보이지 않는 짐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배는 가벼워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결국 내가 붙든 것들에 의해 가라앉고 맙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100년 인생은 잠시 머무는 곳,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사는 귀한 기회입니다. 가볍고 평온하게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남기십시오. 쓸 만큼의 건강, 편안한 마음, 넓은 마음, 그러면 남은 인생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말한 8가지 중 어디선가 본 적이 있나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아직도 붙들고 있어 괴로워하는 것이 있나요?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